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의 C언어의 자료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C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C 언어의 특징. 세 번째는 C 언어의 자료형에 대해서 문자형과 정수형과 실수형과 열거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C 언어는 1972년 미국의 벨이라는 연구소 데니스 리치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세대별로 언어가 세대가 있어요. 그때 C 언어는 3세대 언어입니다. 따라서 3세대 언어의 마지막 언어로서 지금 70년하고 지금 2000년이 넘어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벌써 50년 전이라고 봐도 되죠. 자, 절차적인 언어,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언어이고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이게 고급 언어고요. 자, 저급 언어는 기계, 즉 컴퓨터죠.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이거는 저급 언어입니다. 자, C 언어의 기원은 구조적 structured programming, 근간인 알골 60이 C 언어의 엄마격이죠. 예, 그 60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알골 60에서 그 CPL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졌고, 그다음 BCPL, 그다음 B 언어, 궁극적으로는 C라는 그 이름을 얻어서 72년에 C 언어라고 이름이 이제 확정지게 되었고요.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C 언어의 문법 중 포인터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 포인터라는 문법은 실제로 메모리, 하드웨어죠. 메모리의 번지를 뭐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번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런 C 언어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공학을 배우는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C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의 특징 하면 일단은 3세대 언어이고 그 절차적인 언어이고 그다음 이제 C 언어의 특징 보면 이제 굉장히 짧거든요. C 언어가. 그리고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어떤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모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특징도 있고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C 언어의 특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매우 간결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요거 끝나고 이제 자바 할 거거든요. 자바랑 C를 비교하시면 그 특징이 매우 확연히 드러나요. 이쪽은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길게 만듭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C 문장은 굉장히 짧죠. 예, 그래서 일단 플러스 플러스 A 또는 some 플러스는 A 이런 식으로 축약형이에요. 그 두 개 다 축약형입니다. 축약형을 위주로 코딩이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간결하다는 거죠. 자,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거는 이제 C나 그 C를 엄마로 하는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바로 자바가 C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자, C 언어에서는 처음 문장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의 영문자의 대소문자. 예.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변수랑 이렇게 선언하는 변수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바가 앞쪽은 그대로 C를 땄어요. 똑같아요. 자, C의 예약어, 그 reserved word죠.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되어 있고요. 다만 사용자 정의를 작성할 때 변수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한다라고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놓았고요. 자, C 언어는 함수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oid하고 main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C 언어는 표현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문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 main이 바로 함수예요. 예, 자바에서는 메인 메소드를 하나, C에서는 자바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래서 그 메인조차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집합체라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주 프로그램 메인도 함수 내에 함수로 정의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입출 영문, 자, printf라든지 scanf 이런 것들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집합체다. C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C 언어 문법에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연산자는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가감 연산이랑 굉장히 많은 연산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의 정수형을 예로 들어 보면 정수를 선언할 때 할 수 있는 예약어가 자 6개나 돼요. 6개. 자, int short long 앞에다가 unsigned까지 붙이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6개가 됩니다. 6개가. 자,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를 자유롭게 또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주기억 장치의 주소까지 조작할 수 있는 연산자를 가지고 포인터죠. 이것을 C 언어가 고급 언어이면서 이 특징은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다시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들을 볼 텐데 먼저 변수입니다. 변하는 수예요.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인 역할, 변수이고요. 자, 뜻은 변하는 값, 수,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메모리 할당된 후로는 메모리 주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를 이 변수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상수. 이게 이런 콘. 이건 항상 상자예요. 콘. 항상 동일한 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요 아라비아 숫자는 어떤 나라, 어떤 대륙을 가도, 어떤 민족을 가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수, 상수.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거. 이것도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수. 변수가 변하는 값을 지니고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상수는 항상 똑같은 값, 똑같은 값을 갖는 수. 이거를 상수라 하고요. 자, 또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D, E 하는 요 문자들이 이 A라는 나라는 이거고 다른 나라에는 저거가 아니라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constant 상수를 의미하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들여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그게 문자 숫자로 나뉘어지고 이는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료들이 형식을 갖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번에는 예약어.
자, 그리고 식별자. 자, 요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다든지 어떤 뭐 제어문을 쓴다든지 함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C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리저브드 월드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수 이름이라든지 상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거, 예의하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쓰는 거, 변수, 변수라기보다는 이렇게죠. 아이덴티파이어. 자, 그래서 예하결을 익히는 것이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주성문. 그 프로그램 내부에는 전부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명령이 아닌 그 코드, 명령 아닌 코드, 코드는 코드인데 명령과는 상관없는 코드, 주성문이라고 하고요. C&I 주석은 이렇게 해서 여러 줄 주석,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해서 한 줄 주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덴테이션, 아이덴티 아니라 인덴테이션, 단락 맞추기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블락 요소들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두세 칸을.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들이 영역을 따져야 하는 코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 개념을 확실하게 보기 하기 위해서 블락이 들어갈 때마다 두세 칸 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코딩을 합니다. 이것을 들여쓰기 또는 인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잘 주어야 프로그램이 잘 보입니다. 오류 잡기 쉽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C&I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형이 있고요. 기본형은 다시 그 문자, 정수, 실수, 보이드 이렇게 나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는 배열이라든지 구조체, 공용체, 열거열, 포인터 등이 기타에 속합니다. 기본형은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자, 보이드형이라고 했는데요. 자, 문자형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형이 있고 언사인드 캐릭터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정수형은 short, unsigned short, int, unsigned int, long, unsigned long인데요. 기본적으로 자, 캐릭터형과 그 다음에 그 short형과 자, 그 다음에 이제 int형과 자, long형 이렇게 있죠. 지금 long이 제일 비트 수가 바이트 수가 많이 차지하는 그런 형으로 얘는 캐릭터형은 1바이트 즉 8비트 1바이트 자료형입니다. 근데 이제 unsigned란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2의 8승이 256이에요. 256. 그런데 이거는 1부터 256이고 0부터 하면 255입니다. 예. 그래서 이 unsigned라고 하는 것은 바로 0에서 255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고요. 캐릭터형은 그러니까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으로 그러니까 256을 반으로 나누면 12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28이고 마이너스 128 여기는 0에서 128이니까 0을 하나 가져가기 때문에 1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캐릭터형 그 다음에 unsigned 캐릭터형은 이 마이너스로 가져간 128개의 그 수를 다 올려줘서 0에서부터 255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로 short 그 다음에 int long은 이제 비트 수만 다르지 이게 이제 2바이트인데 이 그 int형은 작은 기계에서는 2바이트고요. 큰 기계에서는 4바이트예요. 최근의 기계들은 다 4바이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8바이트. 자, 이러면서 다
이 규칙에 의해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인데 이 unsigned는 요거를 그대로 여기로 올려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int도 마찬가지 long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fixed point, fixed point 형이라고 합니다. fixed point.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수형은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데 그 똑같은 비트 수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정수형은 픽스드 포인트형으로 저장하는 대신에 이 실수형은 플로팅. 자, 플로팅 포인트. 자, 이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소수점인데요. 여기는 소수점이 없지만 고정됐다라고 보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는 소수점이 플로팅, 떠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비트라도 픽스드 포인트로 저장할 수 있는 수의 범위와 플로팅 포인트로 저장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비트 수로 얘는 굉장히 큰 수와 작은 수를 저장할 수 있죠. 일단 실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형은 근데 이게 보이드라는 뜻이 없다라는 뜻이 없다. 예. 자, 이 뜻은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 타입하고 같은 얘기예요. 모든 데이터 타입. 예, 그래서 이 보이드형은 데이터 타입이 없다. 예, 그런 뜻이고요. 지금 이제 메인 함수가 보이드형인데 원래는 int입니다. 근데 보이드로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C 언어의 기본 자료형들이 있고 기타 같은 경우 이제 배열 매우 중요하죠. 배열에서부터 구조체, 공용체, 그다음에 enumerated 열거형, 포인터형 이런 것들은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 벗어난 그 기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먼저 문자형입니다. 자, 문자 상수. 일단 의미는 한 개 문자예요. 그리고 싱글 쿼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싱글 쿼테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영문자나 특수문자, 그다음에 이제 0에서 9까지의 디지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 상수가 되고 따라서 이거와 이거는 서로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것도 다른 거죠. 여기는 숫자, 문자입니다. 여기는 글자, 이거는 그러니까 변수, 글자라기보단 변수, 이거는 글자 하나. 예, 그래서 헛다운표로 표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자, 문자열 상수는 쌍따옴표, 더블 쿼테이션, 쌍따옴표로 감싼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 상수하고 문자열 상수는 서로 매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된 얘는 그냥 A라는 아스키 코드가 메모리에 저장된 거고 요렇게 된 것은 문자열이에요. A의 아스키 코드와 널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상수와 문자 상수는 매우 다른 거라. 하나는 쌍따옴표로 표시를 하고 하나는 헛따옴표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매우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형 변수입니다. 문자형 변수는 문자형 상수값이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캐릭터형은 8비트 즉 1바이트고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수 2의 8승은 256개입니다. 개. 근데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개수는 1부터 지지만 숫자는 0부터 세요. 그러니까 0부터 255까지인 거고 이걸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이다. 그러니까 0서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unsigned 캐릭터형이고 지금 이제 unsigned가 아니라 그 음수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반을 딱 잘라서 마이너스 128 플러스 127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정수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수상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 그런 양수나 음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수하면 십진수죠. 그런데 시언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법의 수들이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진수, 이거는 이런 얘기죠. 0, 1, 2, 3, 4, 5, 6, 7하고 8이 없어요. 8이 되려면 앞에 있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써 있죠. 여기 이제 그 미수입니다. 미수. 1, 0 하고 이렇게 8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8진법의 10, 즉 8이죠. 십진수로 얘기하면. 그리고 시언어에서는 이제 문자상수 똑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숫자. 10진수는 다 10이에요. 이게. 그리고 16진수는 이게 이제 미수입니다. 미수. 예, 그래서 그 16진수는 이런 얘기죠. 0, 1, 2, 3, 4, 5, 6, 7, 8, 9 하고 10은 16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10의 의미를 A, 11의 의미를 B, 12의 의미를 C, 13의 의미를 D, 14의 의미를 E. 그래서 A, B, C, D, E 맞죠? 그 다음에 15의 의미를 F, 그리고 16을 이렇게 씁니다. 11, 16 이렇게. 그러면 이게 16진법의 10 이렇게 읽고요. 실제 10진수라면 1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시언어에서 16진수는 이렇게 x, 0x, 역슬래시 x, 이건 이제 문자 상수 표현, 이건 숫자 표현.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정수형 변수는 정수 상수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int, short, long 이렇게 세 가지와 각각의 unsigned형 포함해서 6개고요. 이 캐릭터형도 이게 호환 가능합니다. 뭐랑? 정수형하고 호환 가능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자, I자가 빠졌네요. 여러분들 여기 int, short, long만 써있지만 실제 캐릭터형도 정수랑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unsigned형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실수형입니다. 자, 부동, 소수점. 이게 floating point. 이게 움직여서 다닌다. 우리가 물에 뜨는 식물을 부유식물 하잖아요. 물에 떠다니는 겁니다. 물에 떠다니면서 움직인다. 누가? 소수점이. 자, 이거는 원래 123.456 뭐 이런 소수점을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이걸 억지로 요렇게 해서 0.1234566을 저장해요. 그럼 원래 값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는 거죠. 10에 3번 움직였으니까 3승을 하면 원래 거랑 동일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거를 표준화 또는 정규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소수점이 떠다녔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라는 그런 문법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죠. 예, 실수가 저장되는 방식을 실수형 변수. 그래서 이렇게 플로트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더블이라는 키워드 2배죠, 얘가. 예, 그래서 실수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열거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 주어진 데이터 타입은 미리 C 언어에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에요. 자료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거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정의를 합니다. 유저 디파인이에요. 유저. 사용자가 뭐 한다? 정의한다. 유저 디파인드예요. 자,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정수와 또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자, 열거형 상수는 그 이름을 열거해서 0부터 값이 붙어집니다. 그리고 정수 대신 사용하고요. 이때 이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되고요. 자, 이런 정의를 할 때 def 넘에서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열거형 상수를 정의할 때 이 하나가 0부터 그러니까 정수의 0부터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처럼 그 취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고 사용자가 정의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변수명 앞에 올 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 숫자, 자, 밑줄 이렇게 여기가 내려갔네요. 올 수 있고요. 변수명은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하죠.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이건 C를 엄마로 하는 언어들 모두 다 그렇죠. 자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PHP 뭐 이런 언어들은 그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변수명에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문자들 변수명에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언더바, 언더스코어,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키워드 예를 들어서 int라든지 short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 특징이 잘못 설명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72년 미국 벨 연구소 데니스 리치에 의해 만들어진 3세대 언어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절차적인 언어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언어며 고급 언어의 특징만을 지닌다. 이런 식으로 만 들어가면 거의 답이죠. 고급 언어 그 다음에 특징 플러스 저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C&I 특징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답이고요. C&I 기원은 Structured Programming의 근간 알골 60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CPL, BCPL, B라는 이름들을 가지면서 결국은 마침내 C&I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문제 2번이에요. 변수를 만드는 규칙이 잘못된 거. 변수명에 올 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 숫자, 밑줄만 올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다른 변수이죠. 예, 이것도 틀리지 않았네요. 자,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죠. 예, 이것도 맞았어요. 변수명은 공백을 허용한다. B.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거를 A, B, C 하고 한 칸 D, E 하면 얘는 단어 한 개고요. 공백 때문에 얘는 단어 두 개가 되면 투워드가 돼요. 그러니 공백을 허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4번을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역사, 1972년 만들어진 3세대 언어의 가장 마지막 언어다. 자, C 언어의 특징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결하고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요. 뭐 등등 예, 많았고요. C 언어의 자료형은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열거형 이게 기본 자료형이죠. 기본. 여기서 이런 자료형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